배웠어요. 2차 방정식에서는. 차근차근 보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저들의 두 근이 그들의 합과 곱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챙겨올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플러스 1이었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부호 조심하시고, 그렇다면 저 두 번째 오는 저 식에서는 두 근이 결국은 얘랑 얘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합이라는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합은.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값의 형태는 a-11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식에서 a-11을 무엇으로 언급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b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따라가 볼까요? 곱입니다. 이게 좀 귀찮은데 곱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여전히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거. 그리고 이 녀석은 저 식에서 이 둘을 곱한 형태는 마이너스 12에 a 플러스 1이고 이걸 요 밑에 나오는 식에서는 48이라고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뭐 해보자. a 값은 자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48일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했어요. 자, 그럼 b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6. b의 값이 16. 16, 그냥 16이 됐죠? 그래서 b에서 a를 뺐다 답은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을 뭐 a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이렇게 놨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근은 알파 베타인데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저렇게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똑같아.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챙겨온 다음에 이 새로운 식에서는 두 근이 얘네 둘이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얘네 둘이 합을 구할 거라서 자, 1 플러스 알파분의 1과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더하면 실제로는 2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맞죠? 뭐 그 다음 연산은 뭐 뻔한 뭐 시나리오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분의 1과 1 플러스 베타분의 1 한번 곱해보자. 이거 곱해보면 얼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데 분수의 덧셈이 나오면 통분을 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럼 뭐 다 있네. 그렇죠. 뭐 다 치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유형은? 그냥 원하는 대로 감시면 돼요. 특별히 뭐 딱히 빠른 방법을 쓰는 것도 굳이 사치일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알아서 두 근이 역수로 바뀌면 개수를 어떻게? 반대로. 그쵸? 자,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역수로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은 이들이 반대로 바뀌면 되거든?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이야.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그치? 그런데 얘가 의도적으로 최고 차이 개수를 1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똑같이 4로 다 나누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뭐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되냐? 5번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고요. 근데 뭐 저거는 그렇다 치고 다른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389번 한번 풀어봅시다. 볼게요. 자, 우리는 여전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차함수는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두 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분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이거를 요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A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저 둘을 곱했으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녀석은 이제 B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저거 다 땡겨오면 A도 B도 다 그려지겠죠. 계산 마무리하는 거 해보세요. A랑 B의 값까지 계산 마무리하는 거 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가져오시면 돼요. 됐어요? 네. 나왔어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순환소수라는 거 배웠죠? 순환소수에서 그런 거 있잖아. 분모를 잘못 보고 분자를 잘못 보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2차 연립 방정식에서 그런 거 있죠.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던, y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던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보고 풀었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원리는 단순해요. 잘못 본 거는 어떻게 너가 하려고 하지 마. 잘못 봤다는 건 그건 쓰지 말라는 소리거든. 괜히 그걸 너가 문제 출제자가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너가 억지로 추측한다? 그러면 너가 할 일은 아니야. 그냥 제대로 본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단순해. 자, 보자.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어. 그럼 얘는 잘못 본 거야. 쓰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EX제곱과 B는 제대로 본 거니까 저것만 쓸 수 있거든. 자, 저 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근의 합이라고 해요. 그렇지. 두 근의 알파, 베타가 저 식에서 2분의 B가 됐는데 그 값이 2였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녀석은 또 B를 잘못 봤대. 그래? B 잘못 봤어? B를 버려. 그러면 두 분의 뭘 쓸 수 있을까? 합을 쓸 수 있겠지.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A였는데 그럼 그게 얼마가 된 거야? 얼마? 1. 그렇지. 따라서 우리는 B의 값이 1이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본 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잘못 본 거는 깔끔하게 버리고 제대로 본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본 거. 그거에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 최고 차이 기술은 제대로 풀었고 그 다음에 한 녀석 한 녀석이 하나씩은 제대로 봤으니까 그때마다 제대로 보고 푼 아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근해 공식이 있으면 딱 좋은데. 이거 좀 아쉽다. 근해 공식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어려워. 자, 이제 어려운 거 시작하는 거야.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은 13번도 괜찮은데 유형 12번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형 12번이. 자,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려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요 교재가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니어서 이 유형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교재에서는 이 유형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원리는 이러합니다.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들의 합은 1이고 이들의 곱은 6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a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방정식은 x 대신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2x-1을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보셨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x 자리에 3을 대입하죠. 그래서 함수값을 구하죠.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2x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x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씁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저 f의 2x-1이라는 녀석은 최고 차이 계수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x 대신에 2x-1을 사용하는 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fx라는 식에서 x가 있었던 자리에 2x-1이라는 녀석으로 대체를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봐봐. 얘를 2를 밖으로 꺼내준 거야. 뒤에 있는 2x-1-베타도 2를 밖으로 꺼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남고 얘네들을 2로 나눈 값이 여기도 x가 남고 얘네들을 2로 나눈 값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봐봐. 이 방정식의 해는 이거 두 개인 거 맞죠? 맞죠? 저기까지 인정해? 자, 앞에 문제들은 우리한테 저 방정식의 해의 형태를 줬어. 그치? 앞에 건 줬지? 우리한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그들의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 1-알파, 1-베타, 뭐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줬잖아. 근데 얘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네가 알아서 구해라.
나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나 방정식의 해의 형태 주지 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구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풀이는 똑같아. 왜냐면 이들의 뭘 구하면 돼? 곱. 그렇지? 이 녀석의 두 근이 이제는 뭐가 된 거야? x는 2분의 1 플러스 알파랑 x는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이 됐으니까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라. 2분의 1 플러스 알파랑 1 플러스 베타를 곱했으니까 근본은 4가 됐어야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미 처음에 우리가 구해놨던 이 두 녀석을 땡겨오면 4분의 6하고 1하고 1 더했으니까 8이 되면서 얼마? 2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죠? 겁나 복잡해.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매번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 복잡하잖아, 겁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뭔가 이 문제 나름의 패턴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항상 물론 이제 수학은 어쨌든 연산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연산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왕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거든. 너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앞에처럼 이렇게 시계 형태를 다 대놓고 던져주는 거랑 그치? 이렇게 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더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앞에 있는 유형보다는 이 유형으로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기왕이면 이쪽으로 내게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걸 인정을 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대처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푸는 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름의 패턴을 찾아보자. 이렇게 궁리를 한 거거든. 그래서 찾은 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야. 봐봐. 여기 x 있죠? 그 x를 누가 대체하고 있어? 2x-1이 대체를 하고 있어. 자, 이것이 질문이야. 얘가 사용하는 x랑 여기 x의 해 알파 베타랑 얘가 사용하는 x의 해 알파 베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봐봐. 지금 원래 방정식이 이거잖아. 얘는 이런 방정식이지. 좀 전에 너가 스스로 했잖아. 이 녀석의 해는 알파랑 베타지. 이 녀석의 해는 얘랑 얘지. 같아? x라는 왜냐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방정식은 다 x를 쓰잖아. 그렇다고 그 x가 똑같은 x야? 그 x가 품고 있는 해는 똑같아? 다르지. 단지 방정식이니까 x라는 공통된 문자를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방정식 문제 쭈라라라라 풀 때마다 다 x 써있다고 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x 값을 가져? 아니잖아. 다른 x지. 그러니까 얘가 사용하는 이 x와 얘가 사용하는 이 x는 우리가 방정식이다 보니까 x라는 문자를 쓸 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근데 이 두 x가 서로 만약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항 해가지고 x는 1 하고 끝나버려. 근데 x는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얘랑은 같은 x, 다른 x. 다른 x. 그 다른 x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프라임을 붙여줍니다. 저걸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구하는 건 이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이 x 프라임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지. 왜냐면 이 녀석의 x는 x 프라임이잖아. 얘가 x고 얘는 x 프라임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의 곱이라는 건 x 프라임의 곱을 구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x라는 문자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a, b처럼 다른 문자라는 거야. 단지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라는 문자를 쓰고 있을 뿐이지 얘가 사용하는 x에 들어있는 x 값과 얘가 사용하는 x에 들어있는 해는 다른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근데 내가 필요한 건 x의 값이야, x 프라임의 값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 봐봐. 생각해봐. 내가 필요로 하는 건 x 프라임이잖아. 그럼 자, 너가 어떤 값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 프라임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뭐 얼마야? 2. 여기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저렇게 구하는 게 되게 번거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근데 봐봐. x가 만약에 알파를 가지면 얘는 알파가 아닌 알파 프라임을 가지겠지. 얘가 베타를 가지면 얘는 베타가 아닌 무슨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가지게 될 거야. 왜냐면 제 거 알파 베타랑 얘 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다른 거니까. 서로 다른 거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먼저 이 작업을 할 거야. 봐봐. x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맞죠? 그럼 좀 전에 내가 x가 2일 때 x 프라임의 값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있잖아. 그렇죠? x가 2일 때 x 프라임의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와? 2분의 3이 나오겠지. 이렇게 봐야 우리가 보기가 좀 편안한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러면 x 프라임의 두 근은 원래는 알파 프라임 그리고 x 프라임은 베타 프라임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알파 프라임과 알파, 베타 프라임과 베타 사이도 관계가 똑같이 얘랑 똑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x 프라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베타 프라임은 2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베타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구하는 두 근의 곱은 원래는 뭐였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곱하라는 소리인데 근데 너 알파 프라임 뭔지 알아? 몰라. 베타 프라임 뭔지 알아? 몰라. 그런데 알파랑 베타의 합과 곱은 알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의 곱인 건 알겠지만 모른다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알파, 베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알파, 베타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 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곱을 구해야 돼. 근데 난 알파 프라임이 뭔지도 베타 프라임이 뭔지도 몰라. 그럼 뭐 알파, 베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대신에 알파 프라임 대신에 알파에 관한 식을 써주고 베타 프라임 대신에 베타에 관한 식을 써주겠다는 거야. 됐어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근데 봐봐. 자, 이거 잘 봐. 똑같지. 우리가 대입해서 그냥 너무 당연히 크게 머리 쓰지 않고 대입해서 딱 정리했던 그 식과 다르거든. 똑같지. 인정? 그치, 똑같잖아. 그러면 봐봐. 지금은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문제처럼 여기다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설명 없이 한번 가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요. 알파 베타가 3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두 분의 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하라는 거야?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곱하라는 거야? 그렇지.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요 식을 비교해보자. x는 2x 프라임 플러스 2야. 맞지? 맞잖아요? 그러면 x 프라임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알파 프라임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고 베타 프라임도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맞죠? 이제 마무리해봐. 우리가 원하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둘을 뭐 하시면 되죠?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잘 알겠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딱 요 정도의 풀이만 있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 마무리 해보세요. 같이. 됐어요? 까먹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안 까먹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혈액은 문제를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혈액에 대한 얘기예요. 무리수의 혈레근은 개수가 어떤 수일 때 존재한다 그랬죠? 무리수의 혈레근은 개수가 어떤 수일 때? 유리수. 유리수. 짝꿍. 무리수의 짝꿍은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허수의 혈레근은 개수가 무엇일 때? 그렇지. 허수의 짝꿍 실수. 일단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 아이는 지금 허근이 존재합니다. 허근이. 근데 개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개수가 무엇이라고? 실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혈렉은 나머지 하나는 누가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a랑 b 값은 뭘로 구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구하겠지. 굳이 저걸 대입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한 근이 무리수네요. 친절하게 개수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근이 허근일 때는 개수가 실수고 근이 무리수면 개수가 유리수고 다 짜고 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도 실근이 허근인데 개수가 실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허근인데 개수가 또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허근인데 개수가 또 실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무리수의 근이냐 아니면 허수의 근이냐 이걸 먼저 보시고 무리수의 혈레근이나 허수의 혈레근이 되기 위해서는 무리수의 혈레근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유리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의 혈레근 같은 경우는 개수가 실수여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씩 정도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가보자. 자,
우리는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반드시 뭐부터 하셔야 되죠? 실수화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분모의 실수화를 했더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을 더했으니까 4분의 1 플러스 2i. 그래서 분모는 이제 5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5분의 1 플러스 2i가 됐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혈액은 5분의 1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자, 두근의 합은 당연히 5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두근의 5, 25분의 얼마 나오죠? 그렇지. 25분의 5니까 5분의 1. 근데 봐봐. 일단은 우리가 이걸로 식을 만들면 저 B와 A를 바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죠. A하고 B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긴 하거든. 그쵸? 이렇게 한번 써볼 거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식을 만들게요. X의 제곱. 합이 이거였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의 X. 곱이 이거였으니까 플러스 5분의 2. 맞죠?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저기 써있는 대로 A라고 놓고 그냥 두 분의 합과 곱을 괜히 분수로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갖다 바로 써버린 거야. 그럼 이제 해봐. 분명히 이제 A를 곱할 거란 말이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5가 됐어. 5가 됐으니까 2x 플러스 1은 0. 됐나요? 그럼 이제 B의 값도 알았지? A는 5가 됐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B하고 A에다가 숫자 대입하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분의 합을 구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됐나요? 준서 어때? 하나죠? 자, 그렇게 하면 2차 방정식에서의 일단 유형 설명은 마무리가 됐어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오늘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원 넘어가 봅시다. 이거 언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참수를 나가버리면 민서로 하면 될 텐데, 요거를 차라리 좀 해보자. 그러면
체크 선생님이 종이를 줄 거니까 저거 몇 문제만 추가로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50번. 준서야, 그 문제 보이